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소리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떠신지 혹시 한 분 소리가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돼서.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대답이 없어서 늦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조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도착하는 게 조금 늦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8번 지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평가 관련해 가지고 28번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28번은 원장님들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겁니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욕구 사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 보고 지금 이야기할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제일 어려워하는 기초평가하고 그 다음에 욕구 사정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기초평가지, 이 기초평가란 말도 제가 처음 썼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는 그냥 낙상, 욕창, 인지검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그게 기초가 돼야지 욕구 사정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기초가 된다 그래서 기초평가란 말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케어포에도 그래서 기초평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볼 텐데요. 체크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 보면은, 오늘 내용은 크게는 욕구 사정하고 요 기초평가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초평가부터 먼저 볼 거예요. 욕구 사정은 뒤에 나오니까 조금 순서를 좀 달리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낙상평가 같은 경우는 간혹 그래요. 이 원장님들이 그냥 아무데거나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모 회계하는 회사에서 예전에 제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개를 섞어서 썼던 이 낙상이라든지 이런 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훈 스케일이나 아니면은 몰 스케일이나 아니면은 보버스 메모리얼 하비스탈 풀 리스크 어시스먼트 스케일이라고 하는 요거 이 세 가지를 제가 좀 섞어서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평가할 때는 가능했는데 이걸 세 개를 섞어버리면은 흔히 말하면은 공단에서 타당한 평가 도구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평가 때 사용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케어포에는 이 훈척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훈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사용하기는 사실 제일 편합니다. 다른 거 여기 보면은 몰 스케일이나 아니면은 이 보바스 그 기념병원에서 나온 이 지금 낙상 평가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거는 보통 이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고요. 요거는 또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쓰기 편한 거는 바로 요 스케일, 훈척도라고 하는 훈 스케일이라고 하는 요거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케어포 쓰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바로 요 부분을 이제 쓰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욕창평가죠. 욕창평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이거 욕창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욕창평가를 할 때는 브레든 스케일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케어포에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브레든 스케일이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브레든 스케일을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공단에서 보통 제공하는 게 바로 저 욕창평가가 브레든 스케일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지평가인데요. 인지평가는 KMMSE가 있고 MMSEK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KMMSE는 한국형 치매 간단 검사고요. 저거 뒤에 있는 건 뭐냐면 치매 간단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앞에 있는 KMMSE만 우리가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요걸 쓰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GD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보통 쓰기도 하는데 요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거는 원장님들이 조금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저는 요거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초평가일 경우에 언제 하느냐, 어떤 어르신이 입소를 하잖아요. 그럼 입소일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까지요? 14일 이내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14일 정도 지나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미루다 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르신 오시면 일주일 안에 우리가 빨리 급여 적응 계획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4일 안에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 안에 얼른 우리가 빨리 이분을 평가해서 타당한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얘기한 영어로 된 잔뜩 영어로 된 저거죠. 요거를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14일 이내에 기초평가를 다 해놓으세요. 그래야 이거를 미루지 않아요. 근데 원장님들이 간혹 제가 평가 관련해 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가서 이렇게 서류를 보다 보면은 사실은 좀 미루다 보면은 이게 그냥 훅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평가 때 요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점수가 몇 점이죠 이게요? 이게 4점입니다. 4점인데 요거 하나 때문에 괜히 밀리면 안 되잖아요. 입소한 모든 입소자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놓치면은 원장님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꼭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7일 이내,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는 5일 이내에 반드시 어르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사님이죠, 이제 복지선생님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괜히 맨날 들들 볶아가지고 좀 힘든데, 어쨌든 저희는 5일 이내에 어르신 오시면은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거와 동시에 집중 배설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중 배설 같은 경우 72시간이죠. 72시간 입소 1날로 해서 72시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것과 같이 돌아가면은 거의 딱 맞아서 5일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하기는 5일 이내에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욕구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 욕구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초평가 있죠? 앞에 했던 거. 우리가 기초평가를 하고 나서, 제가 이 펜이 마우스라서, 기초평가를 하고 나서 기초평가가 완벽하게 끝나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욕구 사정을 해야 돼요. 그 욕구 사정할 때는 크게 우리가 몇 가지 항목이 있죠. 욕구 사정 항목에는 뭐가 있죠? 질병, 그 다음에 인지,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의사소통, 영양, 가족 및 환경 상태, 주관적인 욕구, 그 다음에 자원 이용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총평이 있는데, 사실은 신체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동작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질병 같은 경우 과거의 병력은 뭔지, 그 다음 요양원 입소할 때 병명은 뭔지, 이거는 두 개가 동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 같은 경우는 정신상태나 이런 감정상태에 대한 거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죠. 대부분 다 체크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사소통은 어르신이 이제 듣는 거, 보청기를 꼈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발음은 어르신이 어눌하게 하는지, 아예 말씀을 못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지, 이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양상태는 어르신 체중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식은 뭐 가른식인지 아니면 죽식인지 일반식인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배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배설하시는지, 돈요관을 하셨는지, 내지는 배변주머니를 하셨는지, 또는 설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그때 상태를 저희가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설사를 하셨다면 분명히 설사라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나중에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가족 및 환경 상태죠. 그래서 뭐 수발자가 누군지, 주수발자는 몇 살인지, 그 다음에 주수발자의 성함은 누군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살아온 게 혼자 살았는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동거를 했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혹시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런 상태를 조금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기록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 주관적인 것도 할 수만 있다면 서술로 남기시는 게 제일 낫겠죠. 그 다음에 자원 이용은 뭐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어딘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르신이 입소하시면은 우리 어머니는 어느 병원으로 급할 때 꼭 모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 병원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참고로 어르신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도 사설 구급차를 부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병원으로 갈 수 있지만, 119를 부르면은 가장 그 시설에서 가까운 곳으로 안내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119를 불렀을 때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는 거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르신의 종교가 뭔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평에서는 반드시 종합 의견을 쓰셔야 되는데요, 서술형으로 작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뭐 목록으로 쓰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서 이 어르신은 어떤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되었음,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총평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다음 거를 좀 보면 되는데, 욕구 사정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욕구 사정만 하는 게 아니라 기초평가도 요거와 동시에 같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셔야 되죠. 자, 욕구 사정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반드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제3자가 와서 한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의 급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요걸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래야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이 나오잖아요. 물론 장교양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획서를 준단 말이에요. 표장기를 줘요. 근데 표준장교양 계획서를 주는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식사를 충분히 본인이 못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있거나 내지는 엉뚱한 게 체크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단 직원들이 와서 어르신을 평가할 때는 그날 하루 몇 시간 내지는 1시간 내지 30분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어르신을 갱신자 같은 경우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에서 거기 밑에다가 계획서에 추가해서 그 기록을 남기시는 게 됐어요. 추가할 수 있어요. 거기 분명히 밑에. 그 다음에 욕구 사정에 대한 단순 체크리스트로만 하면 안 되죠.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판단 근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욕구 사정할 때 거기에 이 판단 근거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밑에 분명하게 넣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신체의 어떤 욕구 사정에 대해서 옷 벗고 입기에서 부분도움 삼각형으로 만약에 체크했다면 요 체크한 걸로만은 뭐예요? 인정되지 않는 거죠? 어느 때 인정되죠? 판단 근거 분명히 나와야 돼요. 관찰에 의해서 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 함, 이런 식으로 내용 기록이 되어 있을 경우만 뭐 한다고요? 인정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만 하면은 안 돼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서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야 되고, 관찰을 통해서라든지 내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미정 원장님이 욕구 사정 모두 항목에 체크해야 됩니까? 예, 모두 체크해야 돼요. 아니다, 맞다,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저희 거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서 하는데, 제가 나중에 여기다가 조금 화면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조금 뭐라 그럴까,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제가 지난 거를 잘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르신 낙상 위험도, 욕창 위험도, 그 다음에 인지 위험도에 대한 거는 1년에 몇 번이요? 반드시 한 번씩 정기적으로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낙상, 욕창, 인지 이 기초평가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 욕구 사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1년에 이거는 무조건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연초가 되면은 저희 복지사님이나 간호사님이 항상 요거는 1월 1일부터 1월 5일 안에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해서 정확하게 점수 내고 내용을 기록하는데, 잘 아시지만 간사님이 맨날 총평은 저보고 쓰라 그래요. 좀 하시면 좋은데 맨날 저보고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누락된 것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써야 되는데 우리 간사님이나 간호사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꼭 제가 그걸 누락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KMMSA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어르신들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약을 드시고 있다라면은 요거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KMS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모든 어르신이 다 치매다, 그래서 모두 다 치매 약을 드시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 네 번째 인지는 우리가 그냥 충족한 걸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이 뭔지 아시죠? 어떤 거냐면 바로 4번은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치매약 드시는 분이 전부 다 드시고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약을 진단을 받고 복용하는 어르신이 있잖아요. 모두가 아니라 만약에 일부는 받고 일부는 또 치매 진단 안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 치매약을 드시고 있으면 인지 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 기능 검사를 만약에 했는데 꼭 우리 원에서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병원이나 보건소나 치매센터에서 인지 검사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철해 놓거나 사진 찍어서 보관해 놓으시면 그것도 어떻게 된다? 예, 인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쭉 봤는데요. 저희가 제가 케어포에 대한 거, 요 인지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저희 개인정보가 조금 있어서 제가 그거는 조금 가려서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도록이면은 지난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나올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초평가로 이렇게 해서 쭉 어르신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점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요 점수, 요 점수, 요 점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보시면은 낙상 위험도죠.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낙상 위험도 척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하는데 밑에 반드시 이렇게 써 놓으셔야 돼요.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한 거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 욕창 위험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써놔야 돼요. 다 여기 빠져 있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인지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다 해서 점수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GDS는 요건데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약간 정신보건 쪽에 있는 분들이 요거는 보통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 요거 쓰기에는 조금 이제 한번 원장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걸 가지고 내가 그냥 찍으면 안 돼요. 정신보건 쪽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요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마 필요하시면은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요코 사정이죠. 그래서 요코 사정 여기에 대해서 쭉 하게 되는데 저희가 8년도 거, 9년도 거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아무 어르신 보면 좀 그러니까 퇴소하신 어르신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립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단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위생 관련 부분 중 대소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스스로 해결 능력이 떨어지므로 부분동이 필요함.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예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요렇게 지금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립에서는 뭐 옷 입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세수하기나 이런 신체 관련된 것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시고 판단 근거는 이렇게 남기셔야 됩니다. 꼭 남기셔야 돼요. 요거 안 남기면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 같은 경우도 내분비나 대사성이라든지 뭐 소화기라든지 뭐 소화기능이라든지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순환기 계통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 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약 처방 전 욕창 위험도 평가 몇 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록을 남기시면은 판단 근거가 되겠죠. 특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약 처방전을 통해서 우리가 했다라는 걸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것만 여기에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KMMS 기준해 가지고 척도했을 때 7점이기 때문에 이분은 뭐 중증의 인지장애로 판단돼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아까 청력하고 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해 놓으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요것도 이 기능 참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담한 결과 대화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반드시 상담이나 관찰이란 말을 꼭 앞에다 넣으세요. 케어포에서 예시에서 여기 좀 빠져 있는데 꼭 상담 또는 관찰이란 말을 꼭 쓰셔야 됩니다. 영양 상태는 보시면 치아 상태부터 나오죠. 뭐 이가 막 이렇게 들쭉날쭉 하다든지 그러면 불량이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그 이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양호, 그 다음에 상악이나 하악 중에 하여튼 의치가 있으면 의치라고 저기다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시에 뭐 식욕저하나 저작곤란, 연하곤란 같은 거 하시면 되고, 식사의 패턴의 형태는 뭐 죽식이라든지 뭐 경관식 또는 일반식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도구는 예를 들어서 뭐 사용 불가면 사용 불가, 젓가락만 쓰신다 내지는 숟가락 쓰신다 그러면
포크 숟가락을 쓰신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설은 정상이냐 설사냐 변비냐, 내지는 이게 변을 잘 못 보셔가지고 배가 빵빵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경우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 상태별로 식사 제공을 참조했고, 그 다음에 죽식을 드시고 정량의 식사를 하면서 숟가락을 깨물고만 계시고 배설 상태가 양호하심. 여기 앞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관찰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요. 관찰 결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쓰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써놓으시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분이 어떤 의료적인 게 기초인지 의료급여만 되는지 일반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학력은 어떻게 됐는지, 결혼 여부, 또 배우자 생존 여부, 그 다음에 주수발자가 누구, 주수발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또 주수발자의 경제 상태가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주보호자와 상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또는 관찰이 꼭 들어가야 돼요. 거기 안 들어가면 판단 근거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종교하고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하고 지역사회에서 있는 것들. 그래서 보시면 판단 근거는 입소 간호기록지 참조,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간호기록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의사 어떤 진단서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교가 없고 어느 병원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호자의 욕구나 수급자의 욕구는 식사를 할 경우에 혼자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 좀 혼자 할 수 있게, 이렇게 수저질은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고, 프로그램 꼭 참여시켜 달라고 얘기했고, 좀 힘드시겠지만 걷는 거 연습시켜 달라고 했던 거, 그런 거 써놓으시면 되고요. 총평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인지기능 저하가 심하신 분으로 스스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서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요게 욕구평가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14일 이내에 무조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1년이 되는 도래하는 그때 또 요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한 대로 일주일 이내 또는 5일 이내에 꼭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원장님들이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잃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원장님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지금 지부장님 올려주셨던 글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 제가 잘 바꾸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장미정 원장님 얘기한 대로 지금 제가 체크한 거 다 보셨잖아요. 그 체크한 대로 그대로 운영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글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있을까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지부장님 끝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글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예, 등급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급여 제공 계획서가 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급여 변경된 경우에는 저희는 합니다. 저희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등급이 변경된 경우는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공단 직원이고 제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변경됐기 때문에 재사정을 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원래 재사정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명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어르신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입소 후에 3일 지나서 병원 입원 후 퇴소하신 분은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원래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있으면은 그것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장님이 할 수만 있다면은
만약에 상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장님은 1년 만에 해도 14일 이내로 할까요? 맞아요. 1년 만에 할 때도 14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1년 안에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14일 이내인데,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7일 안에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 5일 안에 하라고 저희 복자선생님한테 좀 닥달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미루면 한없이 이게 미뤄지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고 제가 좀 간사님을 좀 힘들게 들들 볶아요. 예. 다른 거는 또 있으신지요?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간사님 안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네. 다른 거 있으실까요? 없으면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잠깐만요. 7월 30일 날 입소하고 8월 1일 입원해서 8월 6일 날 재입소한 경우에, 그러면은 8월 6일 재입소한 날로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오자마자 바로 병원 가셨잖아요. 그거는 못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 날 8월 6일 날 다시 입소하셨을 때, 그러니까 아마 외박으로 잡힐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외박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은 그때 다시 하시면 되고, 그때 집중배설도 같이 다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소장님. 상담이나 관찰 꼭 앞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예. 다른 건 이제 없으시죠?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제가 두 개를 동시에 틀어놔가지고,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원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밑에 지방에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걱정입니다. 하여튼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